지난 2월 중순, 겨운에 가물었던 설악산에 폭설이 내렸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연구원들은 며칠째 눈길을 헤매고 있다. 요 라인 여기 아니고 길만 나오고. 여기 있네 여기. 갑자기 무엇인가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거친 숨을 내쉬며 눈길을 헤쳐나간다. 그쪽에 있어봐. 그쪽에 있을게.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건 눈 속에 갇힌 두 마리의 사냥. 폭설로 고립돼 아사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이 구조되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는 식물 752종, 포유류 24종, 조류 113종, 곤충 2445종 등 총 3945종의 생물이 산다.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만큼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빼어난 곳이다. 제작진은 설악산에서 사냥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림 씨와 함께 내설악의 한 골짜기를 찾았다. 지난해 겨울에 비해 적설량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하지만 가파른 설사면을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눈길을 4시간 정도 걸은 끝에 사냥이 자주 나타난다는 곳에 도착했다. 바위 밑에서 능선으로 향해 나 있는 야생동물의 발자국. 깊고 넓은 두 개의 발굽이 선명한 발자국이다. 아침 일찍 이 근처에서 먹이 활동을 한 후 능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발자국과 함께 배설물도 남겼다. 짙은 갈색에 1cm 정도 크기, 타원형이다. 사냥의 배설물에선 계피 냄새가 난다. 틀리죠. 1993년부터 설악산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림 씨에게 사냥의 배설물은 보석과도 같다. 저는 이제 이걸 갖다가 샘플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주기도 하고, 또 나는 이제 이걸 잘 말려가지고 아이들 야생동물 학교나 이런 거 할 때 아이들 이제 같이 보고 조금씩 이렇게 나눠줘요. 또 필름통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나눠주면 아이들이 가져가서 이제 그 똥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하면서 설악산에 왔던 기억, 사냥과 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냥은 근처에 또 다른 흔적을 남겼다. 가는 나무 줄기의 껍질을 벗겨놓았다. 사냥의 영역 표시다. 저로 사냥이 이제 이쪽으로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서가지고 여기 발자국 보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제 대고 뿔로 이렇게 이제 비빈 거거든요. 자기 영역을 이게 표시하는 거고요. 뿔로 가운데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비비기도 하지만 옆으로도 해요, 거기는. 그리고 뿔 사이에 분비샘이 있어서 냄새도 여기다 남겨놓고. 그래서 되게 이제 짝짓기 절애들 많이 하는데 태어나서 뿔이 없을 때도 이 뿔질 흉내를 내는 거 보면 이제 이게 본능적으로 타고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을 사냥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다.
사냥의 보금자리를 보기 위해선 더 가파르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 한다. 사냥은 햇볕이 잘 드는 절벽의 바위 밑을 좋아한다. 바위 밑엔 지난해 겨울에 오래된 배설물과 여름 가을의 배설물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쪽에는 이제 사냥들이 이 산쪽을 따라서 바위들에 있는 곳에 이제 쭉들 많이들 서식을 하고 있고요. 이 장소는 자주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곳에 와서 쉬고 그리고 또 이제 옮겨가고 이런 장소로 쓰이는 거고. 사냥이 자주 보인다는 능선을 향해 망원 카메라를 설치했다. 오후 2시, 사냥의 모습이 포착됐다. 우제목 속과에 속하는 사냥은 우리나라 초식동물로는 최초로 1968년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상위 포식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멸종 위기동물 1급이며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동물이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주로 마른 풀잎과 나뭇잎을 먹지만 새순, 나무 열매, 꽃잎, 줄기, 바위 이끼 등도 즐겨 먹는다.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나 동굴 등에 2마리에서 5마리씩 무리를 지어 산다. 암수 모두 뿔이 있고 사냥으로 분화되고 난 후 거의 몇백만 년 동안 외형의 변화 없이 그대로 조상 형질을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린다. 두 쪽으로 갈라진 발굽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집게형이다. 바위 절벽에서는 발굽을 크게 벌려 접지 면적을 넓히기도 하고 바위의 작은 돌기나 각이 진 부위를 움켜잡기도 한다. 발굽의 바닥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이러한 구조는 암석지대를 이동할 때 발굽을 안정되게 흡착시켜주며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한다.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길어 높은 곳도 가볍게 뛰어오를 수 있고 몸의 털 색깔도 바위색과 유사한 회갈색이나 검은 갈색을 띠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자연에서 사냥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냥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면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사냥류, 즉 이제 가축에서 염소들이 이제 그 우유 생산하는 사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냥은 이제 지금 현재 그 멸종위기종으로 또는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한 50년, 60년 전,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전국 산하에 이제 뛰노는 것들이 사냥이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전국에 한 700여 마리 있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고요. 이런 사냥들이 지금 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이제 산에 깊숙이 살다 보니까 많이 이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고라니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주로 이제 그 암벽 지역에 이제 많이 보금자리나 은신처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숲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냥의 서식지는 비무장지대인 고진동 계곡과 강원도 양구, 설악산, 경북 울진, 그리고 월악산이며 7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냥은 일반적으로 9월에서 10월에 짝짓기를 하여 약 8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다음해 4월에서 6월까지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컷은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무리에 들어오지만 번식기가 아닐 때에는 무리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 살거나 수컷끼리 모여 지낸다.
지난 2월 중순 4일 동안 1m 정도의 눈이 내렸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연구원들이 순찰에 나선다. 야생동물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폭설이 내린 산속을 하루 종일 다녀야 하기에 설피는 필수 장비다. 설피를 신으면 체중이 실리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눈에 잘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지난해 3월 이상기후로 폭설이 잦아지면서 눈 속에 고립된 사냥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연구원들이 순찰을 돌며 사냥 구조에 나선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눈길을 100m 뚫는데 평지는 15분, 경사진 곳은 30분 이상 걸린다. 사냥이 머물고 간 흔적이 발견됐다. 나무에서 사냥의 털을 채취했다. 채집된 털은 보관되어 연구에 활용된다. 이틀 전부터 눈이 좀 많이 와 있고 지금 빠지는 상태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눈이 많이 와 있어가지고 애들 사냥 같은 게 이런 날씨에는 이런 바위 틈이나 이런데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에 내린 눈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고립돼 있을 상황이 좀 높습니다. 가망. 구조 활동은 저항령 계곡, 흑선동 계곡, 미시령, 한계령 일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저항령 계곡이 눈도 많고 지형이 험해 순찰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연구원들은 말한다. 가파른 설사면을 지나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다다르자 눈 속에 갇힌 사냥 2마리가 미동도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다. 사냥의 뿔 한쪽이 잘려나가 보이지 않는다. 바로 뒤에는 눈 속에 파묻혀 목만 겨우 드러낸 새끼 사냥이 보인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만 흔들 뿐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냥의 다리 길이는 50cm 정도여서 눈에 갇히면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다 탈진해 죽는다. 겨우 눈을 빠져나와도 먹이를 찾을 힘이 없어 영양실조로 결국 죽고 만다. 다 자란 사냥의 경우 구조 중 발로 사람을 찰 수 있어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다리 잡아. 인제구치에서 내일 뭐 달리기만 했나? 안정을 시키기 위해 눈을 가린다. 구조된 사냥은 약간의 체중 저하와 미약한 탈수 증상을 보였다. 동물 이송용 상자에 구조된 사냥을 넣어 보건센터로 이동시킨다. 보건센터에는 사냥이 머무를 수 있는 계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구조된 사냥은 이곳에서 봄이 올 때까지 식물 잎사귀와 건초 등의 먹이를 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양제도 맞으며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추가로 발견된 수컷 1마리와 함께 구조된 어미와 새끼 2마리를 합쳐 모두 3마리의 사냥이 이 계류장에 머물고 있다. 어미와 새끼 2마리가 구조된 지점 인근에서 며칠 뒤 발견된 수컷이다.
새끼와 함께 구조된 10년생 어미다. 되새김질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냥은 눈 밑에 검은 줄인 안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된 사냥들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 사냥은 사람과 친해지면 야생성을 잃어 방사한 뒤 자연에 적응하지 못해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립된 개체들을 야생에 둘 경우 이제 뭐 탈진이나 여러 가지 증세로 해서 죽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제 고립된 개체들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개체들은 일단 저희 시설 내에서 보호를 하고 저희 또 전문 수의사가 이 개체들을 잘 관리 치료해서 이제 봄이 되면은 다시 자연으로 재방사하거나 또는 일부 개체는 저희가 증식센터가 있는데 이런 증식센터에서 증식을 통해서 원종으로서 그러니까 보건사업의 원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연구원들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사냥을 찾아 나섰다. 연구원들은 지난해 2월 구조한 사냥 4마리에 위성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5월에 방사해 사냥 생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냥들의 위치 추적기에서 4시간 이상 수신음이 없으면 눈에 고립된 것으로 보고 구조에 나선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구조됐던 개체를 지금 재방사한 개체가 있거든요. 그 개체를 지금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폭설이 왔기 때문에 또 이대로 두면 또 이제 조난될 위험도 있고, 그런 작업 때문에 지금 위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몸에 부착한 사냥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행동 반경은 어떤지 등을 조사한다. 아까 들렸는데 이동한 거 같아요. 또. 지금 여기는 한 마리 저희가 모니터링 나왔거든요. 한 마리인데 지금 막 신호가 또 들렸다가 또 약하게 들렸다가 지금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요 라인 원래 아니고 여기 있네요. 사냥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연구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무릎 위까지 빠지는 눈 속을 내달려 마침내 사냥을 찾아냈다. 사냥은 눈밭에서 쫓기다가 지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다. 수의사가 사냥을 진정시키는 중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를 일단 투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기생충제제, 구충제를 일단 투여를 하고 케이지가 이송 케이지가 준비가 되면 저희가 진정제를 투여를 해서 약간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동시킵니다. 항생제 주사를 놓은 뒤 산소를 흡입시켜 진정시킨다. 목에 부착된 위치 추적기다. 데이터들이 이제 차근차근 모이게 되면은 어느 시간에 잠을 자고 어느 시간에 움직이고 어느 지역을 제일 좋아하고 얼마만큼 움직이고 어디서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거기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계류장에 이송된 사냥은 바로 신체 검사를 받는다. 채취한 혈액은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각종 조사에 사용된다. 신체 크기와 특징도 정밀하게 기록된다. 사냥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이제 사냥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자체만이라도 와서 이제 혈액 샘플링이라든지 신체 각 사이즈를 이제 측정을 함으로써 어떤 사냥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디어 검사가 끝나고 사냥에 풀려났다. 봄까진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낯선 환경이지만 사냥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소금과 미네랄 덩어리를 찾아 핥기 시작한다. 야생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소금이다. 이 개체들은 이제 일단은 겨울을 나고요, 여기서. 그래서 건강한 개체는 일부 개체는 방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방사한 개체들은 전부 이제 야생에서의 사냥의 생태나 이런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일부 개체는 증식용을 활용해서 이 개체의 새끼들을 다른 지역에 이렇게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점 지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다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냥의 서식지 중 하나인 경북 울진으로 향했다. 작년에 사냥이 23마리의 했던 그 사냥 사체가 발견되었고 울진에 원래 이제 그 한 마리가 지금까지 발견됐어요. 원래 이제 한 마리가 발견된 것은 1월 중순쯤 같은데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지난해 3, 4월은 울진에 사는 사냥에게 끔찍한 봄이었다. 3월 23일 계곡가에서 쓰러진 사냥이 숲의 설가들에게 발견됐다. 그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냥 폐사 신고가 이어졌고 23마리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m, 한 번에 1m 안 왔어도 2달 동안 먹이 활동을 전혀 못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눈이 내렸거든요. 이런 어떤 조건들은 우리가 이제 환경의 문제로 이 지구 기온 이상 이런 문제로 결과로서 오히려 지금 사냥들의 서식 조건은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사냥의 떼죽음 이후 환경부는 최근 울진 왕피천 일대 5곳에 사냥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전 조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지금 이제 건초 더미하고 미네랄 박스가 있는데 하나도 먹은 흔적들이 없는 걸 봐서는 지난 겨울에는 사냥이 먹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시설물 설치 이전에 사냥에 대한 생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월 23일 탈진된 채 발견된 사냥은 울진의 동물병원에 이송됐지만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어 종이박스 위에 눕혀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이 전부였다.
1시간 거리에 문화재청 지정병원이 있는 영주로 옮겼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폭설이 내리거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탈진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이 녀석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 혹은 이 동물들을 좀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수의 인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국내 최대 야생동물 서식지역, 최대 사냥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시설이나 그 치료시설조차 없는 거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냥의 또 다른 서식지인 비무장지대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사냥은 안전하지 못했다. 폭설이 그치고 눈이 녹은 곳에서 3마리의 사냥이 사체로 발견됐다. 1, 2년 된 어린 사냥들이 가죽하고 털만 남은 채 살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8개월, 9개월 정도 된 못 먹어서 죽은. 예. 살이 없어요. 만져보시면 뼈밖에 없거든요. 겨울에는 눈이 많아서. 거기에는 다 털인데. 폭설 시 이동해 거주할 서식지의 부재로 인한 겨울철 굶주림은 사냥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 또 60년대 이후 또 70년대가 넘어서면서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경제 발전에 따른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많이 이제 감소가 됐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체수가 이제 환경 자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사냥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릇된 그런 보신 문화에 의해서 많은 수들이 줄었습니다. 고라니 2마리가 눈 속에서 구조됐다. 고라니는 사슴과에 속하며 암수 모두 뿔이 없고 수컷은 위턱에 송곳니가 발달했다. 암수 한 쌍이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목까지 올라온 눈에 갇힌 것이다. 고라니는 사냥에 비해 번식력이 좋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멧돼지 이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농경지에 나타나기도 하고 차량과의 충돌로 죽기도 한다. 그래도 중국의 고라니가 멸종 위기종인 것에 비하면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구조된 야생동물들은 기존 서식지 내 방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고라니 상태가 지금 탈진 증세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영양 공급과 그다음에 약물 처치를 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기존 서식지의 방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연구원들이 내설하게 위치한 흑선동 계곡으로 순찰을 나섰다. 이곳은 센터에서 관찰하는 사냥의 서식지 중 하나로 연구를 위한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초 설악산과 월악산, 오대산 등 백두 대간에 155대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100마리 가까운 사냥을 확인했다. 무인 카메라 관찰을 통해 사냥의 서식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냥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설악산, 월악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파괴됐던 원래의 사냥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식지 보존이거든요. 그럼 사냥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러면 아마 여기 설악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좀 줄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2010년에) 설악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총 380만 명에 이른다. 특히 단풍철인 10월엔 한 달 동안 1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악산을 찾았다. 이는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설악산의 진입로인 한계리와 용대리 사이에 도로 확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국립공원 사무소는 분석했다.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이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산 식물로 덮여있던 이곳이 돌무더기로 바뀌고 말았다. 대청봉은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아고산대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600m 떨어진 중청대피소다. 300~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가 등산객들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1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설악산을 찾았다. (2010년) 한 해 동안 설악산에서 발생한 오물은 105톤이 넘는다. 연 인원 8,600명이 청소 인원으로 동원됐고 50톤은 헬리콥터로 치워야 했다. 체감기온 영하 25도, 눈 내리는 대청봉 정상에서 아침부터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설악 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다. 케이블카가 놓여져서 8인승 곤돌라 90대가 돌아가면서 시간당 1,300명, 연 대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80에서 100만 명이 더 올라오게 되면 대략 지금보다 5~6배 되는 사람이 여기 온다고 치면 정말 설악산은 정수리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자연유산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에도 우리가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자연에 있는 그대를 갖다 우리가 만끽하려고 올라오는 건데 케이블카를 놓으면은 그게 무슨 자연을 만끽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뭐냐면은 자연에 있는 그대를 갖다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케이블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양양군청을 찾아갔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설치 한도를 2km에서 5km로 늘리자 설악산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양양군은 지난 2001년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양양군 오색약수터 인근의 하부 승강장부터 대청봉 구간 4.7km를 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저 28m, 최고 80m 높이의 중간지주 4개가 설치된다. 자동순환 곤돌라 방식으로 1시간에 1,3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한다. 상부 승강장은 대청봉에서 동쪽으로 300m 떨어진 관모 능선에 위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이미 제출했고 201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희 군에서는 그 설악산 등산로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통해서 그 등산객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훼손되어 있는 자연 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 설악권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그거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에는 현재 권금성의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50인승 케이블카 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970년에 설치됐다. 설악동 승강장에서 권금성 승강장까지는 약 1200m로 10분 정도 걸린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15분 정도 걸으면 권금성에 도착할 수 있다. 해발 800m의 권금성은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산성으로 유명하며 케이블카로 인해 연간 70만 명의 관광객이 권금성을 찾는다. 가파른 돌산이라 주변에 다른 등산로가 없고 대부분 케이블카를 통해 하산한다. 케이블카는 이제 집중적으로 한 곳에 사람들을 실어 올리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아주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금성처럼 올라와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는 데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지만 대청봉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올려놓으면 대청봉 정상에 올라섰다가 바로 이제 산길을 통해서 또 하산하게 되면 훼손의 정도가 전 산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한라산에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30년 넘게 논란을 빚고 있었으나 지난해 제주도가 의뢰한 타당성 분석에서 경관 훼손과 자연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노루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야생동물이다. 현재 제주도에만 12,000마리가 넘게 산다. 동북아시아 특산종으로 고라니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슴과 동물이다. 뿔이 수컷 개만 있고 엉덩이가 하얗고 고라니에 비해 꼬리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철 폭설과 밀렵으로 한때 그 수가 줄었으나 제주도의 특별한 보호 속에 개체 수가 회복된 야생동물이다. 제주도에는 도서 지역인데 고라니는 없고 노루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라산의 백록담에 노루가 있는 것이 아주 성스럽게 여길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는 노루가 상당히 지역의 그 동물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요. 백록담에 살던 야생 대륙사슴은 일제강점기의 무분별한 사냥으로 1921년 한라산에서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 제주도민들은 1990년대부터 사라져버린 사슴 대신 백록담에 살던 노루를 영물로 여기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도 한때 1980년대까지 밀렵이 심했고 폭설이 해가지고 노루가 상당히 개체수가 100여 마리 정도까지 감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동물 보호에 관련된 지역 시민들 그리고 지자체 환경보호단체가 노력한 결과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먹이가 가장 부족할 때 먹이주기 행사라든지 한라산 또 그리고 국립공원에 한라산 연구소와 국립공원의 직원들이 열심히 지역의 노루의 개체들을 잘 보호하고 먹이주기 행사를 했던 결과가 한 10년 동안에 개체 수가 점점 회복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제주 전역에서 중산간 지대뿐만 아니라 저산지대까지 노루가 지금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걸로 한 번 더 이대로. 얼마 전 구조된 고라니가 충분한 영양 섭취와 약물 치료로 원기를 회복했다. 서식지에 눈이 녹아 고라니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판단한 연구원들은 고라니를 원래의 서식지에 방사하기로 했다.
암수 고라니 한 쌍은 폭설에서 구조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계류장에는 3마리의 사냥이 남아 봄을 기다리고 있다. 봄은 그들에게 희망이지만 사냥의 부활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이런 복원이나 보존 사업을 하는 것들이 결국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백두대간의 생태축 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종이 한 지역에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따라서 다양한 종들이 어울러 사는, 즉 생물종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설악산, 월악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파괴됐던 원래의 사냥 서식지를 회복하는 것이 사냥 복원 사업의 목표다. 환경 보전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동식물종을 깃대종이라고 한다. 사냥은 설악산의 깃대종이다. 사냥이 살아있어야 비로소 설악산은 살아있는 산이 된다. 사냥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산, 그것은 인간의 양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